호박삽니다. 원단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TPO입니다. 제가 지금 다 못 외워가지고 잠깐 컨닝 좀 할 건데, TPO 원단인데, 자, 이게 TPO 원단이에요. 이 원단에는 보시면 이렇게 실이 촘촘히 있습니다. 촘촘히 있으면 이제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삭삭삭 보이잖아요. 이 구멍이 아니고, 이 실을 직조할 때 이 실하고 이 원단에 이제 직조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자국이니까 이거는 불량이 아니고, 실은 500데니아입니다. 500데니아 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테두리 이렇게 이제 이 원단으로 마감을 하고 나면 이 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야지 얘가 바람을 넣었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되지. 이 실이 만약에 잘못 직조가 되면은 얘가 이제 휘어집니다. 바나나처럼. 그래서 이 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에어매트의 뭐라고 해야 돼요? 빵빵함을 유지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TPO 원단인데, 어디 갔어? 컨닝하지. TPO 원단 같은 경우, 이제 이 재료 배합에 따라서, SBC라는 원단도 나오고, TPO, TPU, 그 다음에 TPA, TPE 해가지고, 산업에서 쓸 때 그 제품 특성에 맞게 약간의 이제 성분을 배합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제 뭐 부드럽게도 할 것이고, 아니면 딱딱하게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칫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딱딱하게 하면서, 칫솔모 같은 경우는 약간 탄성이 좋잖아요. 칫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칫솔모지 않습니까? 싸구리들은 칫솔모가 빠져가지고 이빨에 찡기잖아요. 이게 좋은 칫솔모는 이런 형태의 TP 재질로 거의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PVC 원단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PVC 원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거의 장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단의 두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TPO가 더 굵게 보이죠. 지금 오른쪽이 PVC고 왼쪽이 TPO입니다. 실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원단 두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PVC 같은 경우가 원단 검사를 하면 무독성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자체만 이제 표면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태웠을 때가 문제입니다. 태우면 이제 이게 이렇게 새카만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PVC는 이걸 태울 때 페놀하고 다이옥시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재사용은 안 되고, 당연히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근데 제품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단점은 무거워요. 근데 이런 TPO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태워도 검은 연기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녹여 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젖병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PVC 제품을 수입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LNC인가 거기하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하나 LNC에서 바닥 재질을 클리타일이라는 바닥 재질을 사용해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스탱 아시죠? 자동차 최고급 모델.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범버나 실내 내외장재나 이런 거를 다 TPO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르노삼성 같은 경우도 유럽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TPO 재질로 펜다, 범버, 대시보드, 시트 같은 경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브가 에어매트를 처음으로 제작을 했고요. TPO 이 원단은 나온 지는 롯데케미칼이나 하나 이런 데서 먼저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공단 같은 데나 이런 데 보시면 천막이나 그 다음에 건물에 방수할 때 이 원단을 덮습니다. 이 덮는 이유가 1차적으로 가볍고, 그 다음에 열로 접착이 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도 그냥 열풍기로 해가지고 접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장 작업소 능력도 좋고, 원단의 수명이 15년 가까이 됩니다. 일반적인 공장 같은 데들 호로 보시면 보통 PVC 재질인데 3년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교환 비용이 돈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거의 15년이면은 상당히 오래 사용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 원단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도 색바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램핑 텐트나 이런 장박 텐트를 제작할 때 아주 좋겠죠. 그리고 크랙이 없어요.
자외선을 받아도 경화돼 가지고 크랙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원단 자체가 여기에 매직을 칠하셔 가지고 나중에 물티슈로 닦으시면 닦여요. 그러니까 오염도 잘 안 된다고 봐야죠. 이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장점은 진짜 무조건 가볍답니다. PVC나 TPU 원단을 사용한 에어매트는 200에 300 사이즈가 17kg 나옵니다. 근데 저희 거는 지금 이 순수하게 바람을 빼고 재면 9.5kg가 나오는데 조금 더 줄이려고 해요. 7kg까지. 그리고 제작이 어려운 거는 이게 원단이 지금까지 이걸 접착에 다 실패를 했어요. 이 측면 접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바람이 안 새야 되니까. 근데 접착에 실패를 했는데 접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 스톱. 그 TPO 원단으로 또 서핑보드나 이런 물놀이 용품을 많이 만듭니다. 서핑보드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이 서핑보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제품으로 지금 서핑보드를 만들면 무게가 거의 반절로 감소하기 때문에 서핑보드 제작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에어매트 시장보다 그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이 물놀이 용품, 서핑보드나 이런 시장이 훨씬 커요. 그래서 국내 그 최고로 수출을 많이 하는 우성 하이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알기로 연매출이 400억 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재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PO 원단의 또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원단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바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PU나 PVC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의 재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떤 재질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바람을 넣어놓으면 하루나 이틀,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 바람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거는 원단의 밀도 때문에 그럽니다. 밀도가 원래 그냥 빠지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선도 보면 바람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지가 않잖아요. 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들은 바람을 넣어놓으면 빠지는데 이거는 1년 365일이 지나도 바람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원단의 그 밀도 특성이고요. 근데 왜 가볍냐? 그러면 이제 이 원단 특성이 TPO가 비중이 약해요. 그러니까 원단의 장력은 상당히 좋은데 인장 강도도 좋은데 비중이 낮다 보니까 가벼워요. 비중이 낮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물리학 책 같은 거 보시면 나오니까 아까 저 가짜 휘발유 예전에 제가 많이 뗐었는데 가짜 휘발유 뗄 때 에나멜신나 그다음에 뭐 라카신나 이렇게 섞어서 썼는데 솔벤트 톨루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솔벤트가 같은 20리터인데 가볍고 톨루엔은 무거워요. 그게 아마 비중 차이 그렇게 설명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원단 같은 경우는 다른 에어매트하고 똑같은 장력을 인장 강도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거의 반절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신소재라고 하는 거죠. 가볍고 좋다. 이게 제품이 뭐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이번에 1차 공동구매는 저렴하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이거 많이 구매를 하셨을 텐데 모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코보에서 판매하는 그 송풍기인데요. 이게 크기는 작아도 토크가 세가지고 얘 바람 넣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바람 빼기도 편하고요. 우선 여기에 있는 들어있는 부속 중에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바람 뺄 때 잘라버릴게요. 저는 바람을 빼실 때 이 그 실리콘 젠더 이용해서 빼셔도 되는데 또 이런 젠더 이용하셔도 되는데 우선 이거 젠더 사용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하시고 이건 바람 넣는 거구나. 이건 바람 넣는 거고요. 바람 뺄 때는 이쪽. 자. 펌프에서 바람은 다 빠진 상태 같습니다. 바람은 거의 다 빠진 상태고 이제 이렇게 한번 접으셔가지고 한번 마르다 보면 바람이 다시 차는데 그때 이걸로 한번 더 빼시면 되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대롱을 이용해서 청소기 대롱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젠더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젠더를 또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편하시게 하시면 될 겁니다. 편하게 워낙 편하신 방법으로. 바람이 완충되는 시간은 아마 5분 이상 걸릴 거예요. 이건 이런 젠더 있으시면 이렇게 뭐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대놓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지금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람 넣으실 때 이렇게 해서 밸브 열으셔가지고 넣으시고 빨리 잠그셔도 되고, 이 에어펌프는 뭐 땅땅하게는 안 들어가는데 주무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고, 진짜 바람을 땅땅하게 넣고 싶다 하시면 발펌프로 한 15번 이렇게 발로 밟아주시면 되고, 상당히 작지만 토크가 좋은 겁니다. 이게 30분 사용합니다. 이건 작년에 사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쓸만합니다. 진짜로 이거. 이상입니다. 자, 200에 300짜리하고 200에 280짜리에요. 예, 타사라고 웃고, 다른 에어매트들은 이 두 개 무게가 35kg 정도 될 겁니다. 한 손으로 들 수가 없겠죠. 제가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이거 제가 남자긴 하지만 왼손, 사용하지 않는 왼손으로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손이 안 잡혀가지고 그런 건데, 뭐 오른손은 좀 힘이 더 세니까. 자, 보이시죠?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하나 정도는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